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43화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오늘 준비한 경기들은 맨유 에버튼 경기 리뷰할 거고요. 그리고 리버풀 아스날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에버튼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빠르게 살펴보자면 맨유는 이제 루크쇼가 여전히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말라시아가 출전을 했고, 그리고 바란과 달로가 휴식을 부여받으면서 완비사카와 맥과이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비진의 면면이 조금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위처가 이제 원래 베오르스트가 뛰던 것처럼 공미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롤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브루노가 오히려 측면이 아닌 삼선으로 내려오는 좀 특이한 형태의 배치를 부여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토미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삼선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이 이제 오랜만에 부상에 복귀해서 벤치에 앉은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버튼은 여전히 칼버트 루인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이제 두쿠레도 지난 경기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스와 그레이를 투톱으로 세우면서 4-4-2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원래 에버튼은 좀 4-5-1이나 4-4-1-1의 전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4-4-2를 활용하면서 조금은 다른 그런 전술 컨셉을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맨유 대 에버튼 경기는 2-0으로 끝났는데, 저희가 사실 이 경기를 들고 온 거는 맨유가 이날 경기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았다. 왜냐면 사실 샨다이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에버튼이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4-4-2 어쨌든 이렇게 박스를 굉장히 두껍게 세우는 팀이다 보니까 타 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를 잘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 경기를 좀 픽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에버튼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은 좀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 데 있어서 앞서 말한 르윈과 두쿠레가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를 안고 시작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르윈과 두쿠레 둘 다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네. 정말 션다이치의 축구에 걸맞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나온 4-4-2를 꾸리면서 르윈과 두쿠레를 좀 공백을 메우고자 했던 션다이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3미드필더 체제에서는 두쿠레가 좀 전진을 많이 해주거나 전방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중원 활동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에버튼의 빡빡한 중원이 구성이 됐을 때 두쿠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경기에서는 이제 두 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한정적인 그런 미드필더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후반전에 션다이치 감독은 그레이를 측면으로 돌리면서 이워비를 중앙으로 약간 옮기면서 네. 오나나 게의 이워비를 3미드필더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역시 이것도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르윈이 없어서 심스를 통해서 연계를 풀어가고자 했던 선택도 르윈에 비해 무게감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을 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스쿼드의 한계를 안고 출발하다 보니까 에버튼의 자신이 축구를 온전히 구사할 수 있었냐? 라고 물으시면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심스 선수가 나왔을 때도 이 선수도 피지컬이 꽤 괜찮아요. 저 190 넘을 거예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지도 않았고, 또 중원 조합에서도 사실 게예나 오나나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잘 먹혀 들어가진 않았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두쿠레 선수가 되게 활동량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진짜 실축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빌드업이 강한 팀일수록 전방에서 미드필더들이나 공격수들이 압박을 되게 많이 해줘야 좀 상대볼을 빼기 수월하거든요. 특히 볼 잘 돌리는 팀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맨유가 지금 빌드업이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돼 있고, 심지어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엄청난 미드필더가 아래에서 볼을 푸는데 활동량이 없다? 그럼 너무 프리할 거예요. 진짜. 네. 진짜 프리한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쿠레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에버튼이 자신들의 팀 컬러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평소처럼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을 수행을 하면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를 했는데, 이때 아무래도 풀백과 미드필더진을 높게 전진시켜서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다 보니까 라인 간격이 조금은 벌어지고 아니면 뒷공간을 노출하는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쿠레가 있었다면 이 중원 활동량을 통해서 좀 더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준다
빼준다거나 아니면은 상대 빌드업을 끊어낼 선수가 있었을 텐데 이 선수가 없다 보니까 한번 이 압박을 벗겨냈을 때 순식간에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픽포드의 선방이 없었다. 아, 이날 픽포드가 정말 많이 막았거든요. 저는- 픽시했나요? 저는 진짜 이 맨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어. 진짜 했어요. 그 진짜. 정도로. 예. 이날 정말 전반전에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아, 정말 진짜. 다 막았거든요. 저는- 1대1도 많았고. 저는 진짜 안토니 보고 진짜 쌍욕을 했습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그거를 2개를 다 물론 픽포드가 잘 막았지만 네. 잘하더라고요 진짜. 픽포드가 가끔씩 이런 경기들을 좀 해요. 이런 경기도 가끔 나오고 이런 경기를 할 때마다 픽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픽포드가.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확실히 투크레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에버튼한테는 되게 약점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투크레가 없다면 아니면 투크레를 좀 다른 방면으로 상대를 꼬임에 들어가게 만들게 된다면 그 팀 같은 경우는 되게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백 이제 그러니까 픽포드와 이제 수비진의 간격이 넓어지면 그 앞에 레시포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레시포드가 들고 잡고 들어가면 무조건 골 각 나오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이 두쿠레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원에서 볼 킥 좋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한테 달라붙지 않는다. 진짜 그냥 패스 공짜로 주는 겁니다. 네. 공짜로 뒷공간에 내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두쿠레 선수 공백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 점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맨유가 이제 어떻게 대응했냐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터너 감독이 에버튼의 이런 약점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브루노 시프트를 활용을 해서 이를 좀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우선 브루노를 후방에 배치시키면서 좀 더 롱패스 비중을 높이는 그러니까 짧은 패스로 풀어내기보다는 한 번의 뒷공간을 노리는 시도를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방에 빠른 공격진이 있잖아요. 안토니라든지 레시포드.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끌어올린 에버튼의 뒷공간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안토니는 고드프리 상대로 좀 속도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대1을 여러 차례 놓치면서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오 안토니 이렇게 되는 축구 선수가 어떻게 그런 찬스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언급하자면 뭐 맨유가 이날 유효 슈팅이 7개였고 총 슈팅이 29개에 달했습니다. 엄청 많네. 유슈팅 7개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뭐야? 이 슈팅 훈련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XG 값이 3.46에 달했고 그리고 XGOT라고 이게 유효 슈팅에 대한 득점 확률이거든요. 이게 2.18에 달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은 득점이 가능했는데 픽포드가 이를 다 막으면서 패배팀의 골키퍼였음에도 평점이 7.6점을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쨌든 뭐 브루노가 내려와서 롱볼을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그 브루노에 대한 압박도 조금 약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좀 아무래도 더 두쿠레가 없으니까. 압박을 좀 더 가했더라면 이날 경기에서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에 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터너 감독은 확실히 두쿠레 선수가 없다는 걸 잘 인지하고 좀 더 빌드업에 좀 더 관여를 잘 할 수 있게 브루노 선수를 좀 더 내려서 써서 좀 더 위협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공격진이 조금 아쉬웠다. 물론 경기를 이겼지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이제 브루노를 내림으로써 압박에서 약간은 벗어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롱패스 전개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에버튼이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미드필더진까지 막 올렸을 때 그 전방 자원들이 전부 다 바보가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뒷공간에서 수적 열세에 빠지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터치로 브루노의 위치를 조정해줌으로써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좀 센스 있는 전술 판단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루노를 이렇게 내려서 쓴 두 번째 효과로는 빌드업 시의 압박을 좀 분산해줄 수 있었는데요. 이날 맨유가 양 풀백을 전진시키고 브루노가 라볼피아나 형태로 변형 백스를 만들면서 지공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이때 윙어가 폭을 벌리면 맥토미니 자비처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그런 굉장히 좀 공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네, 맥토미니가 제가 했을 때 그 국가대표 경기도 그렇고 이 선수가 은근 골을 넣어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 슈팅이 좋은 거예요. 네, 은근 그 골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골을 넣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 좀 봤을 때 이 선수가 득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 그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공 시에 맨유 후방에는 굉장히 좀 적은 숫자의
선수들만 남게 됐는데 여기서 좀 큰 리스크가 존재했죠. 아무래도 맥과이어가 선발 출전하다 보니까 상대가 전방 압박을 들어왔을 때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고 내지는 빌드업에서 패스미스가 나온다면 좀 심스나 그레이가 빠른 선수들이다 보니까 한 방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 브루노가 라볼피아나처럼 센터백 사이에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같이 풀어줬기 때문에 맥과이어에 대한 압박을 좀 최소화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후반전 가서 에버튼이 압박 강도가 약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체력 문제도 체력 있을 문제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밀리는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브루노를 측면으로 돌리거나 좀 전진시키거나 내지는 풀백까지 말라시아와 완비사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교체 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전술 변화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에버튼의 전술에 맞춰서 자신들의 컬러를 바꾸는 그런 좀 능동적인 수동적이라고 해야죠. 수동적인 전술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안토니 마샬까지 득점을 했다 보니까 뭐 공격찬 뭐 교체 자원들에 대한 뭐 전술 변화도 굉장히 잘 가져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날 경기는 플랜 A도 잘 준비했는데 플랜 B도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이날 경기에서 에릭센이 좀 돌아왔고 좀 아쉽게도 레시포드 선수가 부상을 좀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런 상황도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에릭센은 1월 29일이죠. 이제 올해 초였는데 FA컵 레딩전이었습니다. 앤디 캐롤이 그냥 가위치기였잖아요.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때 4월 후반에 되어서야 돌아올 거다. 내지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즌 아웃이라는 얘기까지 볼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좀 큰 부상이다. 근데 에릭센이 당시에 맨유의 주전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의 이탈이 꽤나 큰 공백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거의 4월 후반이라고 쳐도 한 달 가까이 일찍 돌아왔는데 이날 77분 교체 투입되어서도 브루노가 뛰던 3선에서 빌드업을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좀 전진을 해서 직접 박스 타격을 시도하는 등의 나쁘지 않은 활약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레시포드 선수 부상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제 어떡합니까? 에릭센이 돌아온 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을 텐데 레시포드가 빠진 거는 또 그 이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날 이제 스프린트 과정에서 통증을 느꼈는데 그게 사타구니 쪽이라서 좀 예민한 부위잖아요. 아무래도 네. 사타구니나 엉덩이 이런 쪽이 좀 까다롭게 치료하기도 애매하고 좀 오래 성가시게 간다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 그쪽에 통증을 느꼈고 이제 81분에 베오르스트와 교체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맨유에는 레시포드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공격수가 냉정히 말해서 없죠. 없습니다. 네. 베오르스트가 스트라이커 자원이라고 해도 득점에 특화된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아직도 PL 한 골을 넣나? 아 그런가요? 못 넣은 것 같은데. 어. 진짜 골을 너무 못 넣어요. 원래 근데 베오로스트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분데스리가 갔을 때는 진짜 2경기당 한 골씩 막 넣었어. 그 정도예요? 진짜 생각보다 그래요? 많이 넣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은근 골 스탯이 안 나오지 않는 안 나오는 선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막 두 자릿수 득점 되게 어. 2시즌 3시즌 하고 막 그랬거든요. 20골 가까이 넣은 적도 있고. 아니 왜 이러지 진짜. 게다가 뭐 산초나 안토니 등이 좀 윙어로 뛰어줄 수 있지만 뭐 레시포드의 스피드나 결정력을 메울 거라고 그렇죠. 기대할 수는 없죠. 당장 어제 안토니도 좀 많은 맨유 팬들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에 진짜 안토니 이정료랑 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로. 뭐 아직 첫 시즌이니까 그쵸, 좀 더 그렇긴 한데, 저는 언제나 새로운 선수가 이제 이 타리그로 오면 1년 반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1년 반 안 되면 이때부터 내쳐야 된다. 그래? 네. 1년 반까지 기다려야 1년 반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케이. 근데 안토니 너무 비싸긴 하다. 어쨌든 레시포드를 조금 대처할 만한 선수가 없죠. 네, 이 없습니다. 선수를 뭐 대처하긴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없어요. 네, 근데 마샬이 조금 올라와주면 모를까. 또 다른 네. 안토니가 이제 한골 넣었으니까 네. 어쨌든 뭐 좋을 텐데. 레시포드가 굉장히 이 부상에 빠진 게 이제 뼈 아프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언제 돌아오나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특히 테너 감독이 준비 플랜 A부터 플랜 B까지 모든 게 다 완벽했다. 물론 공격진들 제외하고 네. 마무리 빼고 다 마무리 좋았던 빼고 것 같고. 다 좋았다. 아니, 경기 보는 내내 막 위협적인 것을 느낀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에버튼 입장에서는 두크레가 빠진 게 그렇게 컸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선수에 대한 그 해결책만 나온다면 공략법만 잘 나온다면 반대로 션데이치의 에버튼은 좀 위협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수비적인 부분이잖아요. 두크레의 공백은. 그래서 뭐 수비를 뭐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두크레가 오면 그래도 에버튼의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변경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그분은 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 단톡방에다가 뭐라 말을 못 하겠는 그래서 제가 동생인데 여기서 까불면 아무것도 까불면 못하네. 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에버튼이
조금 병규 형도 그때 얘기했어. 이건 테너가 준비를 너무 잘해왔다. 맞아. 테너가 준비를 확실히 잘해왔던 경기인 것 같고 이거는 뭐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경기에 조금 핫한 경기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를 가서 얘기를 좀 해야 테너 아저씨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경기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에버튼 경기였습니다.